네, 시간의 흐름은 사람이 자각하는 지각의 흐름보다는 훨씬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월요일 방송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벌써 또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다시 또 회귀해봐야 되겠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고 다음 주 시장 전망은 어떨지 주간 리뷰 Y 들어갑니다. 오늘 최세희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월말, 월초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지표들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요일별로 이벤트들이 좀 있었죠.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0월 말, 11월 초 돼서 지난주 같은 경우,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보면 올 초에는 이제 월요일, 화요일에서 미국이 휴장이 되면서 이제 주식 시장의 지표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던 것 같고요. 일단 크게 보면 경기 지표들은 계속해서 호전되는 가운데 기업의 실적들이 지금 혼조 양상을 보였고 본격적으로는 이제 10월 말입니다. 수요일서부터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아시아 시장에서부터 보여지기 시작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산 매입을 이제 또 11조엔을 더 확대시키는 현상들과 더불어서 독일들도 기업 실적이 호조됐고요. 미국도 주택 가격 지수가 상승하는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에 좀 긍정적인 반응들이 수요일서부터 나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가 이제 경기 지표가 호전 소식들이 들어왔고 9월달 경기 선행 지수가 석 달 연속 상승했다든가 이제 구매자 관리 지수 같은 것들이 전월보다 크게 개선되는 현상들 그리고 전일 이제 저녁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미국의 경기 지표가 이제 호전은 되는데 일관성 있게 지금 호전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좀 시장이 강한 매수 반응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 초반때까지 이제 큰 이슈들이 집중되고 있어서 시장은 그 이슈 결과에 따라서 많이 이제 등락이 좀 거듭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 또 수급 주체별, 투자 주체별 특이 동향 또 부탁드려보죠. 예, 이번 주 보면 이제 10월 말에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표에서 보시는 대로 10월 말에 보면 개인들은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고 기관들은 한 주로 보면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었고 외국인들은 이제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는 양상이었습니다만은 이게 11월 달에 넘어 들어오면서 개인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 기관들이 오히려 좀 큰 폭으로 파는 그러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월간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10월 달에 순매도 후에 11월 달에 지금 이틀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순매수 전환 중이고 기관들은 10월까지 순매수를 보였습니다만은 11월 달에 이제 전일서부터 이제 매도 물량들이 조금 커져서 오늘 매수한다 그래도 전일 매도 물량을 좀 넘어서기는 힘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개인들도 10월에 이어서 11월도 연속 순매수 중에 있고 주간 단위로 보면 일단 개인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11월 초서부터 해서 첫 주서부터 매수로 전환 중이고 기관들은 집중적인 매도였는데 오늘 또 그러한 양상들이 또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으로 보더라도 지금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순매수다, 순매수 지속이다, 순매도 지속이다 이렇게 지금 확정지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큰 이슈들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수급 주체들은 시장의 이슈에 의해서 많이 바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업종별로도 보더라도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운수장비나 유통업이나 기계 같은 이제 업종들을 많이 샀었고요. 외국인들은 운수장비와 화학, 그다음에 기관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업종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전기전자라든가 서비스 업종을 이제 매수를 했고 나머지들은 내수 관련주들을 집중적으로 기관들이 지금 매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 외국인 기관을 중복해서 보면 이제 중복 업종이라고 본다면 운수 장비하고 화학 정도가 지금 중복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렇게 매수하는 업종에 비해서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업종이 이제 반대편에서는 매도 업종이 되고 또 매도 업종이 반대편에서는 매수 업종이 되는 이런 대결 구도의 움직임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의 시장 흐름을 차분하게 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리해서 다음 주 시장 준비 또 해야 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 시장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도 함께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보면 지금 오늘 이제 20포인트가 올라서 이제 조금 좀 두려움이 조금 덜해졌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우리 시장이 월봉상으로나 주봉상으로 볼 때
아직 우리가 중기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이동평균선을 보더라도 아직 우리가 상승 방향으로 전환됐다라기보다는 하락 방향 속에 지금까지는 되돌림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지금 상방향으로 진행이 되려 그러면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200일 이동평균선은 넘어서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파동상으로도 보면 지난번 상승5파 마무리 후에 하락 A파 진행 중에 4파 완성 과정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목표치는 1940에서 1950 수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200일 이동평균선이 하향 돌파되고 상향 돌파되는 것이 이렇게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아니고 그 근방에서 이렇게 싸움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으니까 지수는 상방보다는 하방의 가능성이 큰 거고요. 특히 이번 하락에서 지난번 9월 달에 생겼던 첫 상승을 시도하면서 생겼던 첫 상승 갭이 메워진 상태라 상방향에 대해서도 확신도 그렇게 큰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락 갭이 발생했고 오늘 또 상승 갭으로 그 하락 갭을 마무리하는, 최근에 이러한 현상들은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불안한 가운데 집중적으로 압축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우리가 하방향도 잡아야 되고 상방향도 잡아야 될 텐데, 일단 하방향의 지지선이라고 본다면 9월 초에 저점으로 형성되었던 1873포인트 정도를 이제 지지선이라고 확정시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상방향 같은 경우에는 200일 이동평균선 부근인 1930포인트 그 정도가 넘어서기 전까지는 여전히 상방향보다는 리스크 대비가 더 우선인 듯합니다. 지표들을 보더라도 일단 단기 지표들은 아직 오늘 20포인트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방향으로 매수 신호 나오는 것들은 거의 없는 상태고요. 아직 하락 지속 중인 상태입니다. 단 이제 일부 모멘텀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움직이지만 강세 다이버전스의 가능성은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좀 넘어선다거나 지금 시장의 노이즈가 한 20포인트 정도 된다라고 본다면 1950포인트가 넘어서면 아마 이러한 강세 다이버전스들도 매수 신호가 나올 테고, 대부분의 지표들이 매수로 전환되는 시점들은 1940에서 50포인트 정도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이러한 20포인트 상승에도 이슈들을 포함해서 지금 외환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불안한 상태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크 대비가 아직까지는 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구간이라고 판단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을 봤고요. 다음 주 전략도 잠시 들어봤습니다. 예, 어바웃넷의 최세일 전문가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